네,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토요 경마 10월 셋째 주 토요 경마 최종 분석 시즌 2 썰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중에 공지를 좀 드렸는데 11월부터 방송 포맷이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방송 제목도 기적이라고 하는 이름, 제가 이제 기적이라는 이름을 갑자기 생각을 해냈고, 이 방송 포맷을 이제 바꾸는 문제는 제가 가을철이 되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부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마 방송들이 전부 이제 획일적으로 비슷한 그런 이제 포맷의 방송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른 포맷, 물론 이제 다르다고 해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이 새로운 그런 또 시도를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경마 방송 기적에 많은 기대를 걸어 주시고요. 지난주 토요 경마 박정혁이가 적중에 이제 본물이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전경주에서 박정혁이 섭렵을 하면서 전경주에 이제 사두마번에서 거의 들어왔고요. 적중도 줄적중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인 승부처가 양일간 모두 적중이 됐고요. 오래간만에 박정혁이가 좀 계속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뭐 지난주부터 박정혁이 적중 감이 완전히 그 날이 살아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지난주에 결과가 좋았습니다. 조금 돌아보자라고 한다면은 이경주의 샤크, 박정혁이가 역시 최종 분석 방송에서부터 거품을 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혈통이 상당히 좋은 나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사경주에서는 이 강호대세 흙을 안 맞으니까 역시 이제 상당히 띄워줬어요. 기수 얘기대로 이 강호대세가 지금 흙을 안 맞으면서 마이킹 데이를 끝내 넘어서면서 이게 이제 쌍승식 배당이 12.7배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지음 위원이 제대로 적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역시 상간마마의 청마 기본적으로 적중이 됐었고요. 럭키라이트의 인수제, 럭키라이트를 이제 강력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거세 직후였는데 마필이 완전히 변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방 강하게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럭키라이트의 인수제, 마리아 고까지 추천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쌍승식이 11.8배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어서 이제 전보의 텍스트북 역시 한방으로 제대로 적중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몬테나 스카이의 아워 퓨처 필사승부처로 한방 이거밖에 없다. 한방 강력한 승부를 또 주문을 드렸고, 대성가도의 스페이스 퀸, 천년강자 MJ 하트까지 마지막까지 적중을 계속 드렸던 토요 경마 한 주였고요. 1호 경마에서는 제가 이제 빅2라는 마필의 어떤 스피드 변화를 강력하게 좀 어필을 드리면서 믿고 한번 때려라 말씀을 드리면서 60배가 넘는 배당을 또 승부로 적중을 드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이제 겨우 가을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배당들이 이제 쏟아져 나와주고 있어요. 이 배당들을 역시 승부를 걸어서, 이 배당 경주를 우리가 승부를 걸어서 놓고 때려서 구멍수를 압축해서 적중을 하고, 그 승부를 공지를 해서 그 승부에서 적중이 되면은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가을 겨울 박정혁이가 수많은 기적들을 연출을 했었는데, 올해도 좋은 모습 지금 또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지음 위원도 아마도 조만간 이제 본물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골이 깊으면은 산이 높다고, 지금 이제 참 신고식을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최종 분석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 고생이 좀 있을 텐데,
곧 적중이 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혁이가 9경주, 조지우 위원이 12경주 메인 승부로 공지를 드립니다. 자, 10월 18일 토요일 경마 1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2마리가 출전합니다. 3번 에스페로가 지난번에 이제 인기 3인데 루나챔프, 모닝하이츠, 에스페로 뭐 거의 비슷하게 팔렸었어요. 네, 에스페로가 초반에 스타트가 늦으면서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실망감을 좀 많이 줬던 게 에스페로였는데 이 에스페로의 부진의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신비정상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 밖에 이제 기복마들이에요. 낭만 센트럴, 스피드 점프, 그리고 럭키 시스터, 골드 마운틴, 금강 불개까지 지금 뭐 7번, 8번, 10번은 이제 거의 안 볼 수 있는 마필들인데 이제 걸음 변화들이 좀 있어서 이 마필들까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번 주에 이제 육군 레이스가 6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경기에 이제 웬만한 마필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출전 기회를 잡은 속칭 말하는 이제 똥말들도 많이 나왔고 그 육군 레이스 6개 중에서도 이번 경주가 거의 뭐 최하급이다 할 정도로 편성이 진짜 별게 없습니다. 자, 선행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에스페로, 6번마 스피드 점프, 8마 골드 마운틴, 368 3마리 정도가 이제 선두권 선행을 노려볼 만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 발이 좀 느립니다. 그런데 368 3마리가 공통적으로 뭐 뒷심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3마리 다 앞에 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걸음은 더 늘어난 게 없어요. 사실 이거 이쿠랑도 얘기를 해봤더니 직전 정도다. 사마 신비 정상이죠. 직전 정도다. 그런데 직전에 데뷔전에서 그 여전히 또 늑발하는 모습, 그 늑발하는 그 악벽이 고쳐지질 않고 저 후미에 있다가 직선에서는 뭐 좋은 걸음으로 올랐기 때문에 늘어난 1300m 좀 더 유리하고요. 편성 직전에도 약했습니다만은 이번 경주도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 신비 정상의 그 취입이 먹힐 수 있는 경주다 보고 있습니다. 알티우스와 쾌도비마를 이제 코 목차로 이겼다는 건 사실 그렇게 강한 전력이라고 그렇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교 내용도 지난번에 비해서 좋아진 거는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편성이 너무 약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 정상을 본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박정혁이는 3번 에스페로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어요. 지난 경주에서 제가 이제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 늦다 보니까 이제 모래를 맞았고요. 또 안으로 기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혀 제 능력을 보이질 못했어요. 근데 에스페로가 중요한 거는 8월 23일하고 9월 20일을 요 조교 변화가 있었어요. 조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제 더 나쁜 성적을 냈던 거는 이제 그런 사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뭐 조재흠 위원이 선행마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에스페로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독 선행이에요. 단독 선행을 가면은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걸음 변화된 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경주는 저는 에스페로를 놓고서 배당이 좀 나올 경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박조혁이는 3번 에스페로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일 경마 2경주입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12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장산제왕이 주행 심사를 아주 잘 받았는데 이게 이제 포트 스톡턴의 이제 페브포의 자마예요. 이 페브포 자마들은 지금 그 서울에는 수성 BF 짝꿍이 있는데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도 페브포 자마들이 좀 있는데 다 빠릅니다. 이 페브포 자마들이 그러니까 그 페브포라는 게 이제 모마 이름이죠. 모마가 페브포의 자마들이 굉장히 빠른데 여기 이제 포트 스톡턴이라는 혈통이 붙어가지고 주폭 자체가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 마필이 장산 제왕이고 나머지가 이제 케이웰, 뭐 스피드 제왕, 태산천하 뭐 이런 말들 인기를 얻겠는데 안쪽에 이제 오발탄까지 도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오범마 장산 제왕이 그
주행검사 잘 받았고 또 이쿠 멘트도 괜찮고 마방의 기대감도 큽니다. 1300 알고 여기 쓴 겁니다. 뭐 어디 떨어져 갖고 장산지향이 온 게 아니라 그건 뭐냐 마방에서는 1300도 해볼만하다. 그래서 1300에 갖다 썼고 선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지향이 데뷔 전부터 갖고 있는 능력을 싹 다 발휘한다. 마방의 기대대로 이쿠의 기대대로 다 발휘를 한다. 그러면은 뭐 쌍승식 대가리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살짜리 어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면 복승식의 안정감면에서는 동거리를 직전에 돌파했던 10번마 태산천하가 안정감 복승식의 한 자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 봅니다. 직전에도 원래 이제 정정희 기수가 조교를 했고 정정희 기수가 타는 건데 당시 이제 기승정주를 서승훈 기수가 탔었고 물론 편성이 엄청 약했습니다만은 그래도 1300에서 그 정도 육군에서 그 정도면 잘 띄워준 겁니다. 정정희 기수가 다시 잘 만져놨고 말도 직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승식의 안정적인 충만은 뭐 5번마 장산지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복승식의 안정적인 충만은 저는 10번마 태산천하가 좀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결국은 장산제왕하고 태산천왕 이 박권을 좀 강력하게 그렇죠. 보시는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이는 1번마 오발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경주는 뭐 사실 최선의 경주는 저는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꾸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교시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산 4군의 이 고속 주파와 경합 조교를 했을 때 뒤측선까지 끈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서는 분명히 이제 오발탄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느꼈고요. 골드 마운틴 1경주에 이제 출전하는 말이죠. 골드 마운틴한테는 단연 앞서는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교 씨의 걸음을 봐서는 이거는 뭐 실전을 안 봐도요. 성적만 보고 걸음은 좀 숨겼구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어서 또 1번 게이트입니다. 오발탄 여기 요주의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소요경마 3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5군 11마리가 출전합니다. 승군마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줄 경주예요. 맥켄지 패스와 탐나 미바리의 자마. 역시 이제 카이저라는 형제 마필이 있고요. 역시 탐나 미바리가 이 과거에 도주형의 마필이었어요. 맥켄지 패스도 이제 빠른 선행 형의 마필이고요. 신규 강자가 직전에 이제 선입 전개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힘이 완연히 차가지고 또 선행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바로 이제 선두권에 붙은 로이카 역시 직전 경주 이제 착순 변경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끈기가 상당히 뛰어나서 이 두 마필이 이제 선두권에서 이제 버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여기 이제 사발통번, 화창한 날, 레이스 올릭, 뭐 최고사랑, 사금팔이 이런 말들이 비슷한 세력에서 도전이 가능한 경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2강 4중, 뭐 2강 4중, 2강 5중 요 정도의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5번 로이카 같은 경우 5번 로이카나 3번 신규 강자 둘 다 이제 승군전을 치른 입장인데 둘 다 선행형 마필들이고요. 5번 로이카는 아시다시피 직전에 직선줄에서 하마시키스 마을을 이제 싹 건드렸어요. 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쉽게 2차구를 했는데 그 걸음발 그대로 잘 갖고 있고 조금 더 5번 로이카도 좋지만 좀 더 보는 마필은 뭐 인기만합니다만 3번 신규 강자입니다. 2달 반 쉬었다가 나온 직전 경주 마방에서 말 좋아졌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거 쌍속으로 한 방 여러분들 때려드렸어요. 4.8배인가 말 좋아졌다. 어우 선행 갔던 천왕 물론 천왕이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만은 천왕이 나섰던 그 빠른 페이스 그 전 2달 반 전의 모습이랑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걸음을 갖고 직선에서 완전 여유 있게 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200m 거리 늘었습니다만은 마방에서 말 더 좋아졌다는 내용이고 이게 조교가 지금 표시가 뭐 하나 크게 적은 없습니다만 최은준 기수가 조교를 안 했는데 마사에서 잘못 나왔고 지금 책에도 여러분들 책에도 뭐 최은준 기수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저 최우명 기수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2번 했었고 예. 어쨌든 신규 강자가 1200m 요번까지는 승군전일에서 저는 계속 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 경주는 이제 제가 2강 한 5중 정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뭐 6번이나 7번 같은 경우에 이제 호전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글쎄요 뭐 삼복승을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다른 말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오히려 3번과 5번의 지금 조교라든가 능력을 봤을 때 두마필이 앞선에서 그냥 그대로 꽂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정도 선에서 뭐 박정혁이는 5번 로이카를 추천을 드리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4경주 1200m 혼합사군 12마리입니다. 여기 지금 10번 막 콩코드 모멘트와 8번 막 금화 빅토리 도마필이 역시 최근에 상당히 좀 핫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킵 더블렛이 14전 만에 첫 입상 그리고 이제 레츠골론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거기에 신예 마필 2번 해운까지 도전 가능한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앞선 경주에서 경마에서 가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3배, 3배짜리 없고 엎으면은 9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 3경주에서 그 신규 강자와 로이카 막건에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려서 그게 맞으면은 이번 경주에 그냥 저는 얻고 싶습니다. 8번 금화 빅토리아와 10번 막 콩코드 모멘트. 여기 지금 레츠고런도 팔리고 스키더블에도 팔리고 스텔스킹도 팔리고 안쪽에 2번 해운도 팔립니다. 물론 8번, 10번이 가장 낮은 점배당을 형성을 하겠는데 둘 다 일단은 내용이 좋습니다. 제가 취재 내용이 좋고 뭐 전개도 나무랄 데 없이 둘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8번, 10번 뭐 저배당 맞건 인정할 저배당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 그런 주의인데 이번 경주는 8번, 10번의 2강의 우위를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콩코드 모멘트 뭐 박정혁이 추천만데 지금 2위만 2번을 했는데 많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이제 금화 빅토리아도 상당히 좀 강한 마필임에 틀림이 없는데 금화 빅토리아는 흙을 맞으면은 조금 안 뛰어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하지만은 콩코드 모멘트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롭다. 그리고 역시 결정적으로 이 조교 상태가 지금 최근에 2번의 입상 당시보다도 한 단계가 더 올라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번 막 콩코드 모멘트 박정혁이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5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육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1000m로 내려온 이제 용왕시대 최근에 이제 박우론 기수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타주고 있는데 이 박우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시네마 2번 세명라이트 3번 아르고 챔프 7번마 동만의 대왕 외곽에 11번 갈색바람 이런 마필들 도전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싹수 있는 이제 2세 마필들끼리의 대결인데 선행은 일본만 용왕시대가 일단 나가는데 말이 뭐 아직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가 1000m라도 저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7번만 동반의 대왕입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 동반의 대왕이 주파 타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주행 검사에 주파 타임은 좋지가 않고 물론 아직도 악벽이 있습니다. 장치열 기수랑 얘기를 해봤더니 저기 때 가다 쓰고 막 이런 돌아서고 이런 악벽은 있는데 걸음은 괜찮다 이거예요. 걸음 빠른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 과연 그 악벽을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본 주행 검사 때 그 보였던 초반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마필의 완성도와 특히나 이 장철 기수의 인터뷰 내용 이런 것들을 저는 종합해 봤을 때 정말 동반의 대왕을 뭐 이번 경주에서는 뭐 빼트에 추마로 놓고 갈 그런 경주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토요일 5경주입니다. 중반부로 접어들겠는데 오전에 보통 이제 토요일 날 배팅들을 많이 안 해요. 많은 경마 팬 여러분들이 좀 탐색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중반부쯤 돼서 배팅 강도를 좀 올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정혁은 여기를 좀 승부로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저배당 승부가 아니에요. 제가 신예 마필 중에 야 이거는 진짜 주행 심사 모습을 보고는 막건을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도저히 세게 볼 수가 없는 말인데 제가 이제 조교를 보니까 대가리예요. 예. 주행기 심사 때 택도 없었던 모습을 보였던 말이 제가 볼 땐 여기서 걸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 놓고 승부를 좀 권해드릴 거고요. 그 말은 이 자리에서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 토요경마 5경주 박정혁이가 강력한 승부를 한번 권해드립니다. 역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마피를 박정혁이가 좀 강력하게 좀 생각을 하고 두 눈구녕으로 제가 또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또 추천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경주예요. 5경주 좀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6경주입니다. 1100m 경주고요. 국내산 오고 낱말 경주 8마리가 출전합니다. 예, 지난 뭐라고 쓰신 거죠? 데뷔전 때 이제 발언지. 예. 지난 경주에 이제 그 발언지 수배녀에 붙여서 이제 한방 추천을 했던 게 이제 조재음 위원이 당시에 생각이 나는데 이 발언지가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발언지가 회복이 됐으면 이건 한방이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발언지가 이제 데뷔전에서 보였던 능력이 상당했어요. 그렇죠. 주행심사 때 1분 03초 7을 끊었고요. 선행으로. 근데 이제 데뷔전에서는 선행을 가지도 못했는데 추입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언지가 그 다음 경주에서도 뭐 인기 1위로 많이 팔렸습니다만 완전히 이제 졸전을 치렀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더 회복이 됐더라고요. 지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서 뭐 발언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전에도 사실은 그 방금 박정희 의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거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한 방으로는 거저 맞히셨어요. 발언지가 제가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박정희 의원께서 그거 한 방 아니냐 그래서 한 방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적정을 했습니다. 골마겸이 심해서 데뷔 이후에 계속 다리가 안 좋았던 발언지가 골마겸에서 호전됐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고요. 그 발언지가 여전히 뭐 직전 그 걸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00m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경마장에서 서울 부산 통틀어서 선행마 인코스 선행마가 가장 유리한 게 1100m다. 발언지가 선행마는 아니지만요. 초반 스피드도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여기서 지금 선행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지가 맘만 먹으면 선행도 가능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도 여전하고 거리 줄었고 그래서 뭐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직전에 발언지와 좋았던 인연을 다시 한번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 발언지 후착은 지금 상당히 좀 깝깝하게 돼 있어요. 3번 골드바라든가 4번 번개파워, 5번 우산봉, 7번 천하민 이런 말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개 내용이 좋은 거는 7번 천하민인데 사실 뭐 3번, 4번, 5번도 상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경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후착은 조금 더 심사숙고 고민을 좀 해서 결국은 좀 압축을 해야 되고 요 경주 뭐 3방 4방 가면은 이거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맞추고도 바보가 되고 거의 이제 단방이나 때리고 맞히는 2방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가야 되는데 요 경주는 조금 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조금 더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엇비슷하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엇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분의 선택도 틀릴 수 없다라는 거 말이 들어와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주를 뭐 저희가 전문가고 유료를 예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경주를 정확하게 다 이렇게 풀 수는 없어요. 풀 수 없는 경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1200m 경주고요. 국내산 4군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지금 이제 수베니어가 승분전이고요. 스노우 퀸이 지난번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인기 1위였는데 부러졌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야 이게 뭐 90 춘강을 제가 지금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스트롱 탱고가 버티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드림포트하고 이제 90 춘강. 물론 스노우킨 놓고 갔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90 춘강을 워낙에 강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4텐을 막고를 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스트롱 탱고는 이거 뭐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맞습니까? 스트롱 탱고가 고춧가루를 뿌렸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에이스 더블이 지난번에 인기 2위권에서 굉장히 부진했는데 에이스 더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 3가 이제 컨디션이 좀 좋아져 있습니다. 댄싱 리치까지 도전 가능한 정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스베니어는 뭐 승훈전이지만 저는 뭐 그냥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고요. 여기 일단 공백이 상당히 길었던 8월달 바로 입상을 했었고 직전 경주도 역시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던 마무리 훈련을 했던 신현철 기수 인터뷰 내용도 괜찮고 마방 내용 괜찮고 인기 순위 1위입니다. 인정하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6번 맛 대각실험만 요거 제가 한 번도 추천 안 드렸어요. 물론 2번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인기 순위 3, 4위권으로 계속 팔렸습니다. 근데 제가 다리 상태가 계속 안 좋다는 내용으로 계속 빼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는 근소하게 이제 앞에 가갖고 돌리는 레이스였었죠. 이거 안 좋았던 다리가 요게 지금 다리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6번 대각키론만이 조금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기말은 차지하고 복병권 정도 되나요? 그 중에서는 6번만 이제 대각키론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각키론만 배당마피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에이스 더블 같은 경우에는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전에 매각 그 2선에서 좀 무리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는데 1200 거리 주는 게 에이스 더블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에이스 더블도 이제 여기서는 입상권이다 이런 얘기고 스노우퀸은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최범현 기수가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데 좀 운이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로가 좀 막혔고 드림포트하고 스트롱 탱고는 진로가 좀 풀리면서 스노우퀸이 좀 아쉽게 어떻게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중간에서 모래 맞고 이렇게 쳐졌는데 스노우퀸은 뭐 조교 때 보면은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매각에서 수베니어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이제 볼포니 스윙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골드 3도 굉장히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댄싱 리치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왔는데 이 마필은 좀 악벽이 심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못 갔을 때는 능력 발휘가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7번 스노우퀸을 직전에 부러졌습니다만은 얘는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레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번마 스노우퀸을 각종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일경마 8경주 1300m 국내산 4군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매각 쪽의 말들 9번 비카스톰 10번 강토리 요 말들 그리고 안쪽에 가이스타트 11번 대대장 이런 말들이 좀 도전이 가능한 경주고 2번이나 7번도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0번막 강토리가 이제 승분전을 치릅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사 이 강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백오픈 25조에서 정말 아주 효자 같은 말이에요. 이 북대풍 1군 올려놓고 25조에서 최근에 돈 벌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강토리 2살짜리 마필이고 아직 이제 내년까지 돈을 계속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지중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찬호 기수가 호주 간 다음에 태운 기수가 바로 문세영을 콜한 거예요. 문세영을 콜해서 특급 기수를 태워가고 계속 키우게 하는데 다리가 안 좋았었습니다.
6월달, 7월달 다리가 안 좋았었고 그 부분을 문세영 기수 알고 있다가 지정 경주 뛰고 나서 다리 상태가 계속해서 이제 나아지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직전에는 이제 선을 가서 이게 이제 우승을 했어요. 아웃마신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제가 오늘 목요일날 만났던 문세영 기수협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던 문세영 기수는 선행을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행을 가니까 오히려 조교 때 걸음보다는 안 나오고 악벽을 부리더라. 막 펜스를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따라가는 게 강토리로서는 좀 더 좋은 걸음을 낼 수 있겠다. 천승 기수가 조교를 해보고 경기를 치른 다음에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강토리가 이번에 이제 선입을 가는데 선입 가면 더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10번마 강토리 25조의 상금벌이 희망인 강토리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행을 뭐가 갈까요? 뭐 얘가 안 간다 그러면 안쪽에 뭐 사실 에이스 플로잇이 빠르죠. 에이스 플로잇이 직전에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었는데 에이스 플로잇이 뭐 3월 달에도 선행을 갔었고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강토리가 굳이 지난번에 이제 에이스 플로잇을 우리가 완전히 잘랐던 그렇죠.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도 안 좋던데요. 근데 제가 이제 허재영 조교사와 얘기한 건 말씀을 드리면은 직전에 제가 이제 그런 멘트 그다음에 박정희 의원이 조교 때 안 좋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대길인데 방송에서 아예 대놓고 잘랐죠. 대놓고 잘라드렸습니다. 네. 사실 간 큰 방송이에요. 이거 대길이 팔리는 거 누구나 봐도 인기 많은데 요번에는요 전보다는 분명히 좀 나아졌어요. 근데 저번에 실격했죠. 대가리말이랑 50마신 차이 나갖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과연 낮았는데 예전에 한창 때 그 에이스 플로잇 선 취입이 다 되던 그 능력마의 에이스 플로잇의 모습에는 약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현장까지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말은 전보다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좋아진 게 없어요. 아직도 좀 썩어 있습니다 말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대끼리 팔리는데 완전히 잘랐는데 저는 뭐 이번에도 이제 오두마번에 아예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에이스 플로잇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게 두 마리 보고 있어요. 7번마 시종이려하고 9번 비카스톰을 제가 보고 있는데 두 마리 다 상태가 좋습니다. 특히 9번마 이 비카스톰이 지난번에 이제 가이스타트한테 오마신을 졌는데 요게 지금 직전보다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소속조 이스트킨 외산 4군 마필과 이제 병합 조교를 시행을 하는데 아주 뭐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채찍을 대고 이제 강하게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비카스톰이 선행을 갈 수도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비카스톰이 선행 가면 이건 그냥 도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비카스톰이 선입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혁이는 9번 비카스톰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일 경마 구경주 1400m 혼합 3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여기는 박정혁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9번 홀리데이 드림이 승군전이고요. 14번 켄터키 삭스도 승군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의 마필들은 7번마 겟더리듬이 최근에 좀 핫하고요. 그다음에 직전에 가능성 보였던 13번 빛의 여왕이라든가 11번 샌드 서핑 이런 마필들이 있고 안쪽으로 이제 5번, 4번 이런 마필들 도전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지금 승군마가 좀 세 보인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박정혁이는 요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재흠 위원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이제 9번 홀리데이 드림하고 14번 켄터키 삭스 두 마리가 선행을 노릴 거예요. 둘이 이제 선행을 노릴 건데 저는 14번 켄터키 삭스는 1400 이번 경주 택도 없다고 봅니다. 1400m 저는 개인적으로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간 뛰어왔던 걸음이나 또 인터뷰 내용이나 이런 모든 것도 외곽으로 밀렸죠. 안쪽에 홀리데이 9번만 홀리데이 드림 빠르죠. 그래서 저는 13번 켄터키 삭스는 여기서는 안 보고요. 홀리데이 드림은 상당히 근성이 좋아요. 저번에 탔던 세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성이 상당히 좋다. 근데 얘 역시도 일단 1400이기 때문에 9번만 홀리데이 드림조차 저는 조금 못 믿겠다. 그러니까 현장의 체중도 여러분 보십시오.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빠지면 안 좋은. 여기까지 팁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제가 2번 추천드려서 재미를 봤던 겟더리듬입니다. 제가 겟더리듬을 추천드린 이유는 뭐 말이 갑자기 확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강자 틈에서 얘가 취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그 페이스와 그런 편성 속에서는 추천을 안 드렸다가 최근 2번은 딱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7번마 겟더리듬이 취입을 할 수 있는 뭐 늦바락병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겟더리듬이 다시 한번 최근에 2번의 어떤 그 취입 선전을 할 수 있는 경주다. 3착 승군의 문세영이에요. 정호익 조교사가 쌍대가리 승부 봐달라는 주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7막 겟더리듬 최근 좋았던 2번의 인연 다시 한번 이번 경주까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갯더리듬이 장추열, 김동수가 기승을 하고 입상을 해가지고 인기가 지금 치솟을 그런 전망입니다. 이 문세영 기수까지 그렇죠. 기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승술 면에서 이제 문세영 기수의 어떤 거는 기대가 더 많겠죠. 자, 박정혁이가 여기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역시 박정혁이가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이제 강력한 그 충마급의 마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말은 승군마입니다. 승군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력상으로 여기 그 혼합 3군에서도 한수 위 전력이다.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조교 때 걸음도 그렇고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마피를 이제 강력하게 쌍승시까지 강력하게 좀 확신을 하고 있고요. 후차권에서도 압축이 되는 경주다. 그렇다고 박정혁이가 최저배당 대길마권 추천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요 경주는 강력한 충마를 중심으로 해서 박정희가 생각하는 강력한 충마 승군전이지만은 믿어도 된다. 여기까지고 후차권에서의 노림수 마필은 역시 배당권의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10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경주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네트워크와 심신지려의 재판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마필들이 끼어들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경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둘 다 내용 괜찮습니다. 11번 내 심신지려도 뭐 문세영 기수, 그다음에 2번 네트워크도 뭐 21조나 이쿠 기수의 내용이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5번마 예당의 어떤 변화된 걸음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예당이 출전지가 최근에 계속해서 좋지 않았어요. 2달 반, 뭐 약간 뭐 7주 이게 좀 길었어요. 이번에도 7주만에 나오는데 이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었어요. 여름에. 이것도 이신영 조교사와 얘기를 해봤더니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승훈이 태울 거냐, 서성훈 기수 태울 거냐 했더니 요거는 제가 조교사가 봤을 때는 감량이 이게 좀 더 먹히더라. 감량이 더 먹힐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저희 기술을 일부러 태웠고 훈련을 직접 했던 이신영 조교사도 전보다는 말이 확실히 좋아. 직전에 여러분 이거 외산 3군 나간 거예요. 승군전에 외산 3군 나갔고 싱코블랑코 월드장 센 말들 틈에서 단순히 기록만 보면은 사실 잘 뛴 애 있습니다. 착순이야 5위권 바뀝니다만은 외산마 경주 뛰었다는 거. 이번에 다시 국산 자기군인 3군으로 왔고 또 감량인 정정희 기수고 말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신지뢰와 네트워크 이 두 마리가 직전 재탕을 하기에는 고춧가루 부대가 오마 예당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박정혁이는 이제 두 마리 중에 충마로 어떤 마필을 가져가느냐 여기서 저는 2번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신지려가 지난번에 네트워크를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심신지려가 좀 강하게 팔리겠고 역시 또 구조마방의 3착 승군의 문세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팔리겠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가 지금 말 원단 컨디션으로는 더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특히 이제 이 말이 그 과거에 이제 흙을 맞으면 안 따라가는 그런 좀 악벽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도 좀 고쳐지고 있어요. 말이 상당히 차분해지면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걸음이 나와지고 있다. 사실 그 21조에서 이 말은 3세마 대상 경주를 생각을 했을 정도로 데뷔 초기에 굉장히 기대를 했단 말인데 이 말이 지금 흙을 맞으면 안 뛰는 그 악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선행을 못 가거나
맨 꼭지에서 추입을 하거나 중반에 무리를 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헤맸는데 지금 또 말이 성장세를 다시 보이고 있어요. 이 네트워크 여기는 추천 마필로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조경마 11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1군 경주고요.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이제 9번 미래영웅이 1군을 벌써 올라와가지고 2번 입상을 하긴 했는데 첫 장거리 도전이에요. 코너 4개짜리가 이제 첫 경주고 불꽃대왕, 불꽃대왕이 직전 경주 좀 부진했지만 불꽃대왕이 다시 도전이 가능하겠고 직전에 역시 4위를 했던 힐톱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정상 이런 마필들의 간간히 지금 배당을 터뜨려주고 있는 마필이 빅토리죠. 잊을만하면 배당 터뜨려주고 있는 마필. 그리고 이제 7번 시타델이 승군전에 이제 컨디션이 좋은데 어떻게 보세요? 쉽게 보면은 9번마 미래영웅이 선행 가고 13번 불꽃대왕이 마지막에 추입을 해 날라오는 그런 그림이 이제 대끼리 막건이고 제일 쉬운 그림인데 지금 말했듯이 박 의원이 얘기했듯이 미래영웅은요 거리 이런 거보다도요 일단 모래 맞으면 말이 안 떠요. 모래 안 맞으면 선행 가야 되고 운 좋게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단지 거리적인 측면보다는 과연 코너 4개짜리를 처음 뛰는 미래영웅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은 분명히 검증이 돼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는 시선 불꽃대왕이 어떤 원단 추입력에 조금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은 9번 13번인데 말씀하셨던 6번만 힐톱도 말이 좋아졌다는 내용이고 또 10번만 서울정상도 1800m가 좀 더 유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세영 같은 거 보면 매직라이트도 말보다는 등짝이 무서워서 그래서 은근히 보다 보면은 상당히 혼전인 레이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한 마리를 그럼 뭘 보냐 그러면은 그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13번 불꽃대왕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미래영웅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서두에 답을 얘기해놓고 점점 딴 데로 가신 것 같아요. 쉽게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힐톱까지 상태가 좋은데 저는 단순하게 보고 있어요. 미래영웅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1800 버틸 가능성이 높고요. 불꽃대왕은 일단 추천 마필인데 조교 추천 마필인데 직전보다 상태가 확실히 좋아져 있어요. 신영철 기수가 마무리까지 잘 해놨습니다. 힐톱도 지금 승부조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만 보고 있는 레이스고 13번 불꽃대왕 추천 마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12경주입니다. 1900m 혼합 2군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주인데 지금 이제 토요경마가 이제 13개에서 12개로 그렇죠. 줄었어요. 제주가 이제 하나가 늘어났는데 마지막인데 지금 여기를 지금 승부처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승부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혼전인데 승부에 메인 승부의 선정 배경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메인 승부라는 거에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처로서 맞춰드리지를 못하고 다른 승부 경주에서 일단 뭐 적중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그 많은 팬들이 찾아주시는 메인 승부를 못 맞히면서 정말로 제가 이거 방송 찍기 전에도 박 의원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마음 고생이 좀 심했는데 쉽게 3배, 4배짜리 한 방 맞춰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여지껏 한 게 아까워서 제가 그래도 배당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그런 경주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12경주입니다. 직전에 못 뛴 확실한 이유가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어느 정도 팔리겠습니다만 한 마리는 안 팔립니다. 말씀을 저번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기술을 붙잡고 직접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마치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고 불량이 났을 때 가게 가서 항의하듯이 항의는 아닙니다만은 제 기술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고 읊조리다시피 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게 다음 경주에 거기에 딱 맞춰지는 경주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왔을 때 당연히 내가 승부를 들어가죠. 이번 경주에 그런 말이 출전을 했습니다. 2마리.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리는 어느 정도 팔리지만 한 마리는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2마리 기본 배당 제가 15배에서 20배 보고 있습니다. 그 2마리를 일단 한 방을 때리면서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메인 승부의 선정 배경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못 뛰었던 말 2마리를 가지고 그렇죠.
주력으로 승부를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박정혁이는 14번 받아질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월 27일 경주에서 비컬린이라는 대가리는 뭐 다들 보고 있었죠. 근데 이제 받아질주도 아니고 천삼이도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2.9배짜리를 한방 추천을 드렸어요. 위닝핸디를. 왜냐면 1도 아니고 4도 아니니까 추천을 드렸는데 자, 이 받아질주는 제가 이 연승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강하게 드렸던 마필이었어요. 그러다 직전에 한번 추천을 안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좀 상태가 안 좋았었고요. 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승군 대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이 좀 무거웠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칼을 갈아놓고 있는데 이번에 조교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2군에서도 무조건 띄워줄 마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힘이 좋아가지고요. 이거는 14번 게이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받아질주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안 좋았고 이번에 좋았다. 이 포인트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3위를 차지를 했는데 14번으로 밀렸지만 이번에 더 뛸 겁니다. 14번 받아질주를 뭐 박정혁이는 추천을 드리면서 이 경주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 경마 12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제주 중계 경주 4개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8일 토요경마 제주 중계 1경주입니다. 900m 5세 이하마 10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가 또 이제 겨울 때니까 좀 많아졌죠 비중이. 그래서 제주 경마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는데 제주 1경주부터 좀 능력마 필드 혼전 경주예요. 2번 해파랑이라든가 3번 열혈강국, 5번 장타역, 7번마 당대가문, 8번 한백전설, 9번 라스트 이런 마필들, 10번 터보킹까지 이런 말들이 지금 이제 데뷔전서부터 좋은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박정혁이가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7번 당대가문이에요. 일단 뭐 기록상으로도 800m를 1분 07초에 끌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스타트도 17초 9 굉장히 좋았고 GF 타임도 16초 2 끝걸음에서도 굉장히 좋았어요. 지난번에 이제 라스트한테 선행을 내주고 지기는 했지만은 당대가문이라는 마필이 전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을 차지를 했고 순발력, 지구력 다 갖추고 있는 마필이 당대가문입니다. 그래서 선행 여부에 관계없이 선전할 수 있는 마필이 당대가문이 되겠고 이번 해파랑도 좋긴 한데 이 해파랑은 스타트가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열혈강국은 능력 자체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외곽 쪽에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7번마 당대가문이 여기서는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1경주 추천마는 7번마 당대가문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일 경마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2군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요 경주는 10번마 빛의 속도 오전에 복승률이 100%입니다. 지금 2위만 계속하고 있는데 3착승군에 지금 장우성 기수를 기승을 시켜놨고 탐나 열차는 지금 3연승 중이고요. 이 두 마리의 전력이 앞서 있죠. 앞서 있고 이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청도, 검은 그림자, 안쪽에 한라제일까지 이제 도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인데. 역시 여기서는 10번마 빛의 속도, 10번마 빛의 속도를 3위 승군에 걸린 10번마 빛의 속도를 가장 좀 강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나서든 간에 이제 추임마라는 면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검은 그림자라든가 청도가 좀 앞에 갈 텐데 레이스 자체가 빠르질 않습니다. 특히 마니아가 이제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선두권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경주라서 여기서는 추입형 마필이지만 외곽 게이트에 위치를 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입만은 외곽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진로 확보에 방해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토요경마 제주 5경주입니다. 1800m 경주고요. 한라마 1군 10마리가 출전하는데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배 경주입니다. 이 제주에서 이제 대상 경주 1군 대상 경주 중에서 가장 편성이 센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글쎄요, 이 제주가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경주들은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지만 선행마가 버티는 경주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견인불발이요 최근에 상태가 아주 좋았고 주파 기록도 굉장히 좋고 끝걸음도 항상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호성 기수 안장의 견인불발이 이번에도 아주 단독선행, 편안한 단독선행입니다. 그래서 박정혁이는 여기서는 뭐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뭐 명마탄생이라든가 뭐 진취라든가 이런 마필들 추임 마필로서 능력들이 좋긴 하지만은 견인불발의 편안한 단독선행이 여기서는 뭐 가장 일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번마 견인불발 제주 5경주 뭐 대상 경주인데 쉽게 갑니다. 여기는 4번마 견인불발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제주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죠. 10월 18일 토요경마 제주 6경주 1200m 5세 이하마, 역시 제주 특별 자치도지사배 경주 제례선마 경주입니다. 여기도 이제 그 제주마들이 이제 능력마들이 다 모였어요. 특히 이제 원당봉이 그 7월달 8월달 좀 안 좋았을 때 제가 또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적중도 드렸죠. 이 불빛 축제 아랑조와 원당봉이 안 좋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원당봉이 요 경주를 상당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새벽 행진도 제가 이 그 6월달에 새벽 행진에 100호 신청 한방 적중을 드렸죠. 그때 저 이기 1위 도총관이 실격당했는데 그거 잘라내고 적중을 드렸었는데, 원당봉이나 새벽 행진이나 이 요번 경주를 이제 벼르고 나온 마필들이에요. 여기 이제 선행을 갈 한라궁이, 그리고 외곽 쪽에 이제 9번, 12번 추입형 마필들 중에서는 이런 마필들 선위권에서 아랑조와 도전을 하겠는데, 자, 여기서는 역시 원당봉 5번마 원당봉을 노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조금 이제 말을 아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최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추위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이제 뚝심을 보였는데, 원당봉이 이번 경주를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하면서 뭐 강하게 노리고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능력 마필로서 우뚝 소술 마필이 5번마 원당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16개 경주 역시 뭐 해설 방송을 모두 또 마쳤고요. 남은 시간 또 열심히 준비해서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